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전공했던 그 강력한 무기 임시 건축입니다. 템퍼러리 아키텍처라고 건축계에서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내에 처음 들여와가지고 지금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임시 건축을 하는 이유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투자금을 적게 하고 그 반응을 빨리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설계를 하고 건물 짓는다 그러면 영구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처음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하이 리턴이죠. 아니요, 하이로우, 예, 하이 리스크죠. 그래서 그 특징으로 보면은 저비용입니다. 가장 저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금방 바뀔 수도 있고 증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온 것들 중에 증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뢰가 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재성, 이렇게 순간적으로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화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임시 건축이.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례 임시 건축의 유형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게 커먼 그라운드 있죠? 너무나 잘 아시죠? 저한테 설계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코오롱 F&B가 건축주죠. 그런 코오롱 건설이 시공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 왔었는데 저는 이제 코오롱 F&B 쪽에 이제 사람이 왔었고 아니 코오롱 건설이죠. 코오롱 F&B 쪽으로 다른 분이 갔었는데 코오롱 F&B가 건축주였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아까워 죽겠어요. 사진 집어넣으면서 저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스파크라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파크라고 영국의 런던에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핫한 건데 동영상 보여주다가 다 끝나겠어요. 보니까 이거 해외 사례인데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쇼핑몰입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개발한 거예요. 민간에서 유유부지에다가 개발업자가 여기다 컨테이너를 임시로 놓고 쇼핑몰을 좀 했거든요. 여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범지대인데 거기를 지역과 지역을 지나가는 그 우범 지역에다가 이 컨테이너 박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쇼핑몰을 만드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임장을 나가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는 우범지대인데 그게 황금알을 날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매개체가 이 임시건축이에요. 특히 컨테이너 건축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기타 다른 임시 건축도 많이 쓰이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터뷰 하신 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사례였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재생 측면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성공한 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논문 쓰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원래 공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해줘요. 근데 너무 상업적으로 피하다 보니까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건 제가 이제 설계를 한 건데 나라 키움 대학생 기숙사라죠. 캠코 10년 됐습니다. 벌써 요즘 이거 있는지 모르시죠? 대학생의 저렴한 주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저렇게 4층짜리 컨테이너를 가지고 지었는데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중고 컨테이너로 썼어요. 중고 컨테이너가 8.7평 정도 되는데 2명이 들어갑니다. 2명이 들어가고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때 180만 원에 샀었어요. 중고 컨테이너를. 그래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저렴하게 한 거죠. 저렴하게 했고 근데 이제 왜 이게
광고가 안 되느냐. 이게 나라키움이니까 그 기획조정부 소속의 캠코가 시행을 했겠다는. 근데 왜 안 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내 자식을 왜 컨테이너에 넣어야 돼. 민원이 생길까봐 광고를 안 했어요.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그 SH도 보고 갔고, LH도 보고 갔고, 전남개발공사, 뭐 기타 여러 군데서 같이 좀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수없이 가봤습니다. 수없이 가봤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국내에 컨테이너에 살아? 뭐 이런 선입견. 근데 이제 해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52명의 학생이 지금 27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인가 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POE라고 거주 평가를 보면은 안 나간대요, 잘. 왜냐면 이게 마포구청역이 있는 데인데 마포구청 가깝고 홍대 가깝고 연남동 가까우니까 안 나가요. 입지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좀 그렇고요. 이것도 지금 나라기움대에서 그게 이건 모듈러 건축입니다. 모듈러 건축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제 컨테이너 방식의 모듈러 건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좀 우리 그 상당히 잘 안 보여주는 거를 있는지 모르겠네. 연결이 안 되네. 이게 뜨는구나. 이게 지금 그 모듈러 건축 시공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바로 주택가 옆이죠. 근데 아주머님들 오셔가지고 민원 넣으려고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사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3일 만에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3일 만에 올라가니까 이제 민원이 못 넣죠. 그래서 민원이 없었던 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중고 컨테이너가 지금 들어오죠. 네, 그래서 미리 기초를 다 심어 놓고 저렇게 그 밸런스 빔이라는 데다가 컨테이너를 들어서 제 위치에 박아 놓고 컨테이너마다 계속 들어오면은 그것을 용접으로 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내동이에요. 성산동은 또 따로 있고 이건 성내동 3층짜리입니다. 지금 뭐 구멍 좀 뚫리고 막 그랬죠. 옆에 벽면 다 이제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단열도 다 집어넣고 그래서 트럭이 오면은 들어서 놓고 다시 트럭 빠지고 트럭 오고 그래서 3일 만에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아쉽게 생각하죠. 쭉 보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보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 스토리 박스라고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 위례동에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데 LH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55대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이거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인근의 대학,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 그리고 힘을 써가지고 위례에서 너희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 여기다가 문화시설을 좀 해줘라. 부지는 없으니 성남시 수정구청 자리에다가 임시로 해라. 그래가지고 55개 박스로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장사를 하고 각종 그 이벤트를 많이 하죠. 저는 여기서 그 500만 원을 번 적이 있습니다. 그 캐스퍼죠, 자동차 캐스퍼. 캐스퍼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도 광고를 찍는데요. 그래서 50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폭스바겐이 또 전화 왔었어요. 폭스바겐 전화 왔더니 그 전에 500만 원 받다 원래 1000만 원인데 그래서 500만 원 해줘가지고 1000만 원을 그 뭐죠 지적재산권 그래가지고 번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역적으로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그 모이기가 힘든 곳인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전에는 뭐였냐면 이게 5년 동안 지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쓰레기들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그 컬러풀하게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를 굉장히 환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나가실 때 보면 좀 되게 환하게 보이고 물론 젊은층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거기서 그 애들 케이팝
지네들 이제 뭐 수업 과제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막 K-팝 찍는 것도 있고 막 동영상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 이것은 이제 지역 커뮤니티 관점에서 상당히 그 센세이셔널 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죠. 이게 임시 5년 동안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정구청이 이제 구청 자리니까 새 청사가 들어올 자리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반대해가지고 없애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도적 문제 때문에 없어지게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형입니다. 이제 팝업 같은 것들도 임시건축이라고 이제 그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오래된 창고나 공장 건물에 단기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성수대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더 현대 서울에 보면은 MZ 세대의 놀이터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준 데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각종 뭐 이렇게 팝업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제 유동인구를 이제 끌어들이고 거기서 이제 그 기업은 그 팝업에 들어가 있던 기업들은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면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푸드 트럭이 있습니다. 푸드 트럭. 이 푸드 트럭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 푸드 트럭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해외라든가 가면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 우리나라의 그 관광공사에다 물어보면은 그 앙케이트 조사, 외국인 앙케이트 조사하면은 가장 문제가 밤에 볼 게 없대요. 우리나라는 밤에 볼 게 없대요. 낮에는 축구 다녔는데 밤에 볼 게 없대요. 근데 저희들이 뭐 태국이나 베트남 가면 야시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송현광장 아세요? 송현광장? 저기 인사동 끝머리에 저기 미 대사관 있던 자리 거기다 야시장을 제안했었어요. 서울시에. 네, 근데 뭐 탈락했습니다. 무슨 공모전이 나온 게 아니라요. 야 여기에다가 그 반딧불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시장을 하나 만들자라고 그 유휴 공간을 이용하자. 그리고 리아카는 다 숨겨버리고 낮에는 밤에만 나타나는 그 야시장을 만들자 했더니 답변이 안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가보셨나요? 이거 상당히 유명한 데인데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여의도 쪽에 가면은 좀 있는데 이게 정경입니다. 밤에 야경, 걷기, 핸드메이드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좀 많이 찾아가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밤도깨비 시장을 기획한 분하고도 만났는데 그분도 그 어떤 장소 만들기 플래스 메이킹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푸드 트럭이 상당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에 왔다가 일정 시간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 주차 과태료를 매긴대요. 어디서 매기는 것 같습니까? 인근의 상인들이 매기는 장사 안 된다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 그럼 그런 상인들도 그렇게 임시적으로 하나 설치를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막힙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있죠. 움직이는 레스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건축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참 모듈러 건축 많이 나오는데 용인, 영덕, 경기 횡복주택에는 옛날에 원희룡 장관까지 와가지고 한 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신혼부부들이 좀 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저쪽에 보시면 이제 모듈러 한 세트가 있죠. 그게 모여가지고 13층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 계단 같은 것은 콘크리트로 짓고 방이 되는 부분
거실이 되는 부분은 저렇게 모듈러로 가져가가지고 세워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세웠죠. 근데 여기도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점이 그거잖아요. 공사기간 단축, 규모의 경제, 품질 향상, 그다음에 청년층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인데 가격이 비싸요. 130% 정도 됩니다. 콘크리트를 100이라고 보면은 아직은 130%라고 보이거든요. 저도 한때 공장에 있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신용불량 됐는데 공장을 딱 우리가 차렸는데 우리가 공장이 돌아가려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듈러 발주가 안 돼요. 발주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놀다 하다가 결국은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망했었죠. 지금은 이제 신용 점수는 1000점입니다. 1000점. 979점이고. 그래서 5년 동안 179만 원을 5년 동안 계속 내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0점인데 어쨌든 저런 거 보면 그런 악몽이 좀 떠오르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게 모듈러가 아파트 쪽에도 이제 많이 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모듈러 발주를 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건축사한테 모듈러 분과위원회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 그다음 유형 6번이 있습니다. 유형 6번. 그 전에는 모듈러가 줄고요. 유형 5번이 빠졌구나. 그다음에 저희들 설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뢰를 해와요. 그러면 전부 다 100이면 100 다 틀리잖아요. 춘천에서 한번 의뢰해 오신 분이 있었어요. 소양강 바로 옆인데 소양강 바로 옆에서 카페를 하려고 그러는데 땅은 넓은데 법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수변 공간이기 때문에 수변 규제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씁니다. 이런 거를 써가지고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저기 보시면 침대도 있죠. 침대도 있잖아요. 저걸 실제로 제가 한번 포천에서 한번 봤어요. 옥상에다가 3개를 설치했는데 빵집이었거든요. 브런치 카페. 옥상에다 했는데 그 돔에 들어가는 비용도 따로 받고 빵값도 따로 받아요. 근데 또 들어옵니다. 또 겨울에 전부 실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내에 안 들어도 돼요. 저기 가면은 히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국내에도 생산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 녹지라든가 생산 녹지라든가 그런데 이제 건축 규제 때문에 도시 건축의 큰 장점이니까 저거 하나에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쪽 하나에 더 싸졌을 겁니다. 지금은 그때 따질 때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상당히 싸졌을 거예요. 그래서 침대도 만든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숙박시설로 그램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도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좀 커진다고 보면 이동식 무대 장치들이 있어요. 이동식 무대 장치도 임시 건축물입니다.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돔은 옛날에 우리 MBC 방송국 선거 방송할 때 한번 써먹었던 거죠. 부산에도 한번 설치가 됐었고, 이 굉장히 큰 에어돔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각종 이벤트를 좀 합니다. 특히 지금 옛날에 뉴스 나왔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형 에어돔이 무너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난 시설도 쓰고요. 규모가 더 커지면 피난 시설도 쓰고 축구장도 좀 씁니다. 실제로 겨울에 우리가 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이 마곡인데 마곡에서 개발되기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많이 먹었었어요. 오리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개발이 돼가지고
발전된 게 에어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관청에서 뭐라고 한다. 그럼 바람 다 빼가지고 숨기면 돼요. 그럼 이제 바람 없어지죠. 그래서 홍대에서도 또 그런 게 있죠. 옥상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뭐 건축물 뭐 기둥 들고 철골 만들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어닝이라고 그러죠. 햇빛 가리개. 그걸 대형으로 해놨어요. 엄청 크게 거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테라스식으로. 그래서 루프탑이 그래서 개발된 겁니다. 루프탑이 거기서. 그래서 저거 PL돔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고 두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지붕이 굉장히 넓은 쪽에서는 저런 거 가지고 그 인조잔디 깔고 그 위에다가 몇 개 갖다 놔도 사업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 장소를 발견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지금 동영상이 다 있는데 시간 때문에 요 세 개 중에 뭐 좀 보고 싶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PL돔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폴리카보네이트 약자입니다. 건축 허가는 다 필요 없어요? 폴리돔. 필요 없죠. 건축물이 아니고 시설물이니까. 예. 여기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지오데식 돔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오데식 돔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체로 허가를 안 받는 쪽으로 이 주인들이 풀었던 거예요. 이걸 허가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픕니다. 뭐가 근데 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 이런 규모. 그러니까 주변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제가 인허가를 수없이 받아봤는데 주변과 사이가 안 좋으면은 같이 고생입니다. 그래서 뭐 사과를 들고 간다든가 뭐 배 들고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상당히 좀 잘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연 녹지라든가 그런 건축 규제가 있는 지역에 넓은 땅, 논밭 뭐 그런 데다 하셔가지고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이동식 무대장도 재밌는데 이것도 차로 와가지고 자동으로 펼쳐서 딱 하고 단추 누르면 다시 접어서 차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벤트를 열어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장소가 이제 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술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예술 파빌리온. 예술을 통해서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광주 폴리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성공이냐 실패냐 물음표를 적어놨잖아요. 10년이 됐습니다.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이 광주에 폴리라는 걸 했는데 폴리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장식물이에요. 건축물은 아니고 장식물인데 도시 공간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쁜 장식물을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사실상 좀 미비하죠. 그래서 이 광주 폴리도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저 그림에서 보이시는 부분이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임시로 해가지고 그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나중에 해체된 겁니다.